1968년 아이오와주 시골에 사는 한 미망인 학교 교사는 매주 42달러의 사회보장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녀의 주방 서랍에는 3장의 새긴 카드가 있었습니다. 각 카드에는 단 3가지 재료만 들어간 레시피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애 마지막 11년 동안 그 카드에 적힌 음식만 먹었고, 그녀의 주치의는 그녀가 자신이 알던 어떤 남자들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록의 9위가 바로 그 카드 중 하나에 있었습니다. 1위는 그녀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만들었던 식사였습니다. 이 25가지 저녁 식사는 단 한 가지 목적, 즉 혼자 살고, 혼자 요리하며 단 1달러나 한 줌의 수고조차 낭비할 여유가 없는 사람을 먹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독거노인들이 기억해야 할 잊혀진 3가지 재료로 만드는 가난한 자들의 저녁 식사 25가지를 카운트다운해 보겠습니다. 토프 25. 계란과 토마토 으깬 토마토 통조림 1캔, 계란 2개, 양파 1개. 이것이 브루클린의 이탈리아 할머니들이 저녁 식사라고 부르던 요리의 장보기 목록 전부였습니다. 지갑이 텅 비었지만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할 때 뜨거운 팬에 양파를 깍둑 썰기해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다가 토마토를 붓고 국물이 걸쭉하고 진해질 때까지 10분간 졸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 위에 계란을 깨뜨려 넣고 팬에 뚜껑을 덮은 뒤 4분을 기다렸습니다. 흰자는 소스에 스며들어 익고 노른자는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노인들도 주방 의자에 앉아 단 15분 만에 이 요리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1972년 당시 토마토 통조림 1캔의 가격은 30센트였습니다. 계란 2개는 5센트였고 딱딱해진 빵 한 조각 위에 얹어 제공되었습니다. 이 저녁 식사 전체 비용은 25센트도 채 들지 않았지만 누군가 함께 있는 주방의 온기가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톱 24. 참치와 밥참치, 통조림 1캔, 쌀 1컵, 양송이 크림 수프 통조림 1캔. 이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 미국 중서부 시골 지역 미망인들의 평일 저녁 생존을 위한 3위 일체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밥을 지었습니다. 수프는 통조림에서 바로 꺼내 저어 넣었습니다. 참치는 마지막에 넣고 5분 동안 데웠습니다. 지난번 장을 본 이후로 찬장에 놓여있던 3가지 식료품으로 완성된 완벽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밥은 부풀어 올라 크림을 흡수했습니다. 참치는 모양을 유지하면서도 퍽퍽함이 사라졌습니다. 1968년 당시 참치 통조림 1캔은 29센트였습니다. 쌀 한 상자는 10센트였습니다. 이것은 냄비 하나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걸쳐 한 사람을 먹여 살린 식사였습니다.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기에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터피 23. 양배추와 베이컨 양배추 반통, 베이컨 4줄, 양파 1개. 이것이 저녁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베이컨을 먼저 팬에 넣고 구워 요리의 핵심 역할을 할 기름을 충분히 냈습니다. 다음으로 양파를 넣고 돼지 기름에 볶아 반투명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더 이상 칼을 쥘 수 없는 손을 위해 칼로 써는 대신 손으로 찢은 양배추를 그 위에 수북이 쌓고 양배추 자체의 수분으로 15분 동안 부드럽고 달콤해질 때까지 쪘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컨을 잘게 부수어 그 위에 다시 뿌렸습니다. 1962년 당시 양배추 1파운드의 가격은 12센트였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제값에 팔 수 없었던 저렴한 자투리 베이컨 조각들은 1파운드에 약 30센트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는 느낌을 주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그저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잘 먹었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터피 22. 빈즈 온 토스트, 4분 만에 완성되는 저녁 식사. 베이크드 빈 통조림 1캔,
토스트 2조각, 버터 1조각. 영국인들은 이것을 TITA라고 불렀습니다. 전쟁 신부들로부터 이를 배운 미국 어머니들은 화요일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빵을 짙은 색이 나도록 구웠습니다. 작은 냄비에 콩을 넣고 가장자리가 끓어오를 때까지 데웠습니다. 토스트에 버터를 두껍게 바르고 그 위에 콩을 바로 부어 빵의 아랫부분이 눅눅해지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워지게 했습니다. 요리를 시작해서 접시에 담기까지 단 5분이 걸렸습니다. 1965년 당시 콩 통조림 한 캔은 19센트였습니다. 빵 한 덩어리는 25센트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무릎이 좋지 않은 노인에게 이것은 아무런 수고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콩에서 얻는 단백질, 빵에서 얻는 탄수화물, 버터에서 얻는 지방까지 우연에 가깝게 영양학적으로 완벽했고 의도적으로 저렴했습니다. 톱 21, 감자 수프 러셋, 감자 2개, 양파 반 개, 우유 1컵. 이것이 대공황 이후 에팔레치아 산맥의 계곡 전역에서 미망인들의 생계를 유지해준 수프 레시피의 전부였습니다. 감자를 깍둑 썰기하여 양파와 함께 냄비에 넣고 재료가 잠길 정도의 물만 부은 뒤 감자가 으스러질 때까지 끓였습니다. 그런 다음 국물을 걸쭉하게 만들기 위해 냄비 안에서 감자의 절반을 으깼습니다. 우유가 응고되지 않도록 불을 끈 상태에서 마지막에 우유를 넣었습니다. 이 저녁 식사 전체 비용은 약 40센트였고 이틀 밤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식감은 치아가 없는 사람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맛은 누군가 곁에 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항상 비결이었습니다. 그저 육체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것 말입니다. 토프 세츠, 핫도그와 빈스, 쇼트 도그스 앤 빈스, 핫도그 3개, 포크 앤 빈스 통조림 하나, 그리고 양파 1개. 이것은 지금까지 발명된 가장 미국적인 저녁 식사이자 가장 철저하게 잊혀진 식사였습니다. 핫도그를 동그랗게 썰어 마른 프라이팬에 가장자리가 말릴 때까지 노릇하게 구운 다음 깍둑 썰기한 양파를 넣고 통조림에 든 콩을 그 위에 바로 붓습니다. 10분간 끓이면 핫도그의 풍미가 콩 국물에 스며들어 냄비 전체가 훈연 향과 달콤한 맛으로 가득 찼습니다. 1970년에 핫도그 한 팩은 49센트였습니다. 콩 통조림은 25센트였습니다.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어르신들은 이틀 밤의 저녁 식사와 셋째 날의 점심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놀러 온 아이들도 불평 없이 이것을 먹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귀가한 남편들도 불평 없이 먹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식사하던 과부들도 불평 없이 먹었습니다. 토프 식수, 계란국 EGG 드롭 수프, 닭고기, 육수 1팩, 계란 2개, 그리고 파 1뿌리. 조리시간 60초. 그것이 투자의 전부였습니다. 육수를 팔팔 끓입니다. 커피잔에 계란을 넣고 포크로 풉니다. 끓는 육수에 계란을 가늘고 일정한 줄기로 부으면서 천천히 젓습니다. 계란은 즉시 황금빛 비단 리본처럼 굳어져 작은 구름처럼 육수 위를 떠다닙니다. 그 위에 파를 썰어 올립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이 아플 때, 피곤할 때, 다른 어떤 음식도 먹고 싶지 않을 때 만들던 저녁 식사였습니다. 육수는 수분을 공급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을 제공했습니다. 그릇 전체가 따뜻하고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2달러도 안 되는 비용, 9분도 안 걸리는 시간. 안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에게 그릇에 담겨 나오는 포옹과도 같았습니다. 요리책에서 빠져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가지 재료로 만드는 저녁 식사는 타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78세에 혼자 살며 예전처럼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장보기 목록이 차에서 부엌까지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것들로 줄어들었을 때, 거의 10년 동안 1인용 식탁만 차려줬을 때, 당신은 16가지 재료와 2페이지에 달하는 설명서가 있는 레시피를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루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 들어맞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3가지 재료면 충분합니다. 적어두지 않아도 기억할 수 있는 3가지 재료. 단순한 칼로리가 아니라 진정한 저녁 식사를 만들어내는 3가지 재료. 그것이 바로 이 식사들이 항상 의미했던 바입니다. 가난이 아닙니다. 실용성입니다. 텁스왈, 콘브레드와 버터밀크, 콘브레드 앤 버터밀크. 아침에 먹다 남은 콘브레드 한 조각, 차가운 버터밀크 한 잔, 그리고 버터 한 조각. 이것은 2세기 동안 미국 남부 농촌 지역의 저녁 식사였지만 60세 이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콘브레드를 부수어 길쭉한 유리잔이나 양철컵에 넣습니다. 그 위에 차가운 버터밀크를 빵이 1인치 정도 잠길 때까지 붓습니다. 버터밀크가 빵 부스러기마다 스며들면 숟가락으로 위에서부터 떠먹습니다. 어르신들은 90초면 이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버터밀크는 사람들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전부터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했습니다. 콘브레드는 섬유질과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을 제공했습니다. 버터는 1월의 추운 밤 동안 천을 유지해줄 지방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96세까지 장수하신 미시시피 할머니들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톱 앤 슐, 스팸과 밥, 스팸 앤 라이스, 스팸 한 통, 밥 2컵, 그리고 계란 1개. 1945년 태평양 전쟁터에서 돌아와 40년 동안 미국 주방에 머물렀던 저녁 식사입니다. 스팸을 깍둑썰기하여 마른 프라이팬에 가장자리가 바삭해질 때까지 노릇하게 굽고 한쪽으로 밀어둔 뒤 같은 팬의 빈 공간에 계란을 스크램블한 다음 모든 재료를 밥과 함께 섞습니다. 짭짤하게 염장된 돼지고기가 밥에 간을 맞췄습니다. 계란은 풍미를 더했습니다. 이 모든 저녁 식사는 팬 하나로 8분 만에 완성되었고 설거지할 것은 숟가락 하나뿐이었습니다. 1971년에 스팸 한 통은 63센트였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어떤 음식도 스팸만큼 사치와 거리가 먼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도 그토록 궁핍했던 수십 년 동안 더 많은 미국의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와이의 할머니들은 여전히 이것을 만듭니다. 한국의 할머니들은 미군들과 함께 그들만의 버전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음식은 모든 바다와 모든 주방을 건넜습니다. 톱시브롱, 마카로니와 토마토, 마카로니 앤드 토마토스, 엘보 마카로니 한 상자, 껍질을 벗긴 홀, 토마토 통조림 하나, 그리고 버터 한 덩어리. 이것은 마리나라 소스를 곁들인 파스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오래된 음식입니다. 마카로니를 적당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아 물기를 뺀 후 따뜻한 냄비에 다시 넣고 손으로 토마토를 으깨어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터를 넣고 파스타에 열기로 녹입니다. 그것이 저녁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토마토는 시판용 병 소스와는 전혀 다른 밝고 산미가 있으며 거의 수프에 가까운 소스로 면을 코팅했습니다. 1955년에 토마토 통조림은 12센트였습니다. 마카로니 한 상자는 9센트였습니다. 이것으로 한 사람이 2번의 저녁 식사와 1번의 점심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캐롤라이나, 테네시, 조지아의 모든 남부 할머니들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레시피를 적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가정 요리사들은 이를 시판용 병소스로 대체하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터프리스위도 연어 패티 핑크 연어 통조림 한 캔,
솔틴 크래커 한 줄, 그리고 달걀 하나. 간단합니다. 29센트짜리 생선 통조림을 누군가 자랑스럽게 접시에 올릴 만한 요리로 바꿔준 세 가지 재료입니다. 연어의 물기를 빼고 원한다면 큰 뼈를 골라냈지만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칼슘 섭취를 위해 뼈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크래커를 잘게 부수고 달걀을 풀고 손으로 함께 섞었습니다. 이 반죽을 4개의 패티 모양으로 빚어 뜨거운 프라이팬에 올린 뒤 겉은 노릇노릇 바삭해지고 속은 촉촉하게 유지될 때까지 양면을 각각 3분씩 구웠습니다. 그 냄새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스모키하고 바다 내음이 나며 크래커의 지방 덕분에 약간의 버터 향도 났습니다. 어르신들은 저녁으로 패티 하나를 드시고 남은 3개는 일주일 동안 먹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곤 했습니다. 오늘날 의사들은 노인들의 골밀도를 위해 특별히 연어 통조림을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할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그것을 금요일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톱셰프사, 치즈 그리츠 맷돌로 간 그리츠 한 컵, 버터 한 스틱, 그리고 샤프 체다 치즈 한 덩어리. 1930년 이후 모든 경제 침체기 동안 미국 남부 농촌 지역의 사람들을 살게 해준 저녁 식사입니다. 소금물에 그리츠를 넣고 약한 불에서 40분 동안 천천히 끓여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부풀어 오르게 했습니다. 버터를 넣고 리본 모양으로 녹아들 때까지 저어주었습니다. 그 위에 체다 치즈를 갈아 올리고 숟가락에서 황금빛 실처럼 늘어날 때까지 섞어주었습니다. 그리츠 한 봉지는 40센트였고 일주일치 저녁 식사가 되었습니다. 치즈 한 덩어리는 80센트였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이 생각하기조차 너무 피곤할 때, 하지만 여전히 정성이 담긴 맛을 원할 때 만들었던 식사였습니다. 어떤 치아로도 씹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속부터 따뜻하게 데워줄 만큼 뜨거웠습니다. 화요일 밤을 일요일처럼 느끼게 해줄 만큼 풍성했습니다. 톱 샴쌈, 구운 볼로냐, 샌드위치 볼로냐 소시지, 2조각, 빵 2쪽, 그리고 옐로우 머스터드 약간. 산업지대 전역의 공장 노동자, 광부, 그리고 과부들을 먹여 살린 저녁 식사입니다. 볼로냐가 말려 올라가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작은 홈을 2개 냈습니다. 뜨겁고 마른 프라이팬에 조각들을 올리고 양면을 2분씩 구워 물집이 생기고 갈색으로 변하게 했으며 열기 때문에 가운데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냄새는 이웃들을 부엌 창문으로 이끌었습니다. 볼로냐는 머스터드와 함께 흰 빵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것이 저녁 식사였습니다. 1968년에 볼로냐 1파운드는 39센트였습니다. 동네 사람 모두가 이 샌드위치를 먹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긴 교대 근무를 마치고 이것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기 전에 먹었습니다. 과부들은 식탁에 홀로 앉아 이것을 먹으며 수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모음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목록에 있는 것과 같은 100가지 간단한 식사를 담은 요리책을 만들었습니다.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카운트다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터프이 포름, 마늘과 오일 파스타 스파게티 한 상자, 마늘 4쪽, 그리고 올리브 오일 1물 싼 컵. 필라델피아의 이탈리아 할머니들은 이것을 알리오, 올리오 아글리오의 오리오라고 불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그들에게 이 요리를 배운 아일랜드 과부들은 그저 파스타라고 불렀습니다. 스파게티가 완전히 부드러워지기 직전까지 삶았습니다. 면이 익는 동안 마늘을 종이처럼 얇게 썰어 약한 불에 올리브 오일에서 옅은 황금빛이 돌고 부엌에 피자 가게 같은 냄새가 날 때까지 바삭하게 구웠습니다. 파스타의 물기를 빼고 마늘 오일이 있는 팬에 바로 넣은 뒤
모든 가닥에 윤기가 흐를 때까지 30초 동안 버무렸습니다. 스파게티 한 상자는 25센트였습니다. 마늘 한 통은 10센트였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사치품이었지만 한 병으로 6개월을 버텼습니다. 이것은 어르신이 금요일 밤에 만들어 드시며 제대로 된 요리를 했다고 느끼게 해준 저녁 식사였습니다. 터프 1빌, 콩과 쌀 강낭콩 통조림 한 캔, 쌀 한 컵, 그리고 훈제 소시지 한 줄. 뉴올리언스를 세우고 미국 남부의 절반을 조용히 먹여 살린 저녁 식사입니다. 소시지를 둥글게 썰어 마른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배어 나올 때까지 노릇하게 구웠습니다. 그 후 같은 냄비에 소시지 기름으로 풍미를 더해 쌀을 조리했습니다. 마지막 5분 동안 통조림에서 콩을 바로 쌀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25분 만에 완성되었고 3일치 저녁 식사가 되었습니다. 콩 한 캔은 25센트였습니다. 훈제 소시지 한 줄은 80센트였으니 수요일 뉴올리언스 길거리 주방의 맛이 나는 3일치 저녁 식사가 1도 50달러도 차에 되지 않았던 셈입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편지에 서명할 때 Red bean and ricely yours, red beans and ricely yours 라고 적었습니다. 자신을 먹여 살린 음식을 결코 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톱틴, 참치 멜트, 튜나, 멜티, 참치 통조림 한 캔, 빵 한 조각, 그리고 아메리칸 치즈 한 장, 수천 개의 가정집 주방으로 들어온 식당의 저녁 식사입니다. 참치의 기름을 빼고 주변에 있는 마요네즈와 섞어 빵 위에 수북이 얹은 다음 그 위에 치즈를 평평하게 올리고 치즈가 보글보글 끓으며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90초 동안 브로일러 아래에 밀어 넣습니다. 그것이 저녁 식사였습니다. 빵의 밑면은 바삭해졌습니다. 참치는 속까지 따뜻해졌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치즈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노인들도 2분 이상 서 있지 않고도 이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참치 한 캔은 29센트였습니다. 치즈 한 장은 5센트였습니다. 이 저녁 식사는 간이식당 카운터에서 파는 음식처럼 보였고 우표 한 통보다 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그 맛에는 결코 초라함이 없었습니다. 전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식품업계가 절대 광고하지 않을 사실이 있습니다. 식료품점은 복잡성에 대해 프리미엄을 청구합니다. 12가지 구성 요소가 담긴 냉동 저녁 식사는 $10입니다. 반면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3가지 재료로 얻는 동일한 영양은 80센트면 충분합니다. 이 계산은 아주 명확합니다. 편리함은 슈퍼마켓에서 가장 비싼 것이며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은 이를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3가지 재료로 만든 저녁 식사는 그 계산에 대한 해답이었으며 1시간 동안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몸 상태와 가계부의 균형을 맞춰야 했던 여성들이 발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3가지 재료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지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연필로 새긴 카드에 그 조합을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카드를 딸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냉동 저녁 식사가 현대적으로 느껴지고 요리법이 구식으로 느껴졌던 80년대에 그 카드들의 대부분은 버려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톱 9. 토스트 위에 얹은 코티지 치즈, cottage cheese on toast, 구운 빵 한 조각, 수북이 담은 코티지 치즈 한 숟가락, 그리고 얇게 썬 토마토. 이것은 아이오와주의 한 학교 선생님 서랍에 있던 새긴 카드 중 하나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이것을 먹었습니다. 빵을 짙은 색이 나도록 굽고 그 위에 코티지 치즈를 버터처럼 두껍게 펴 바른 다음 토마토 슬라이스를 얹고 굵게 빻은 흑후추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코티지 치즈는 노인의 근육과 뼈에 필요한 단백질을 제공했습니다. 토마토는
겨울철 괴혈병을 예방하는 비타민 C를 제공했습니다. 토스트는 형태를 잡아주었습니다. 1968년에 코티지 치즈 한 통은 49센트였고 12번의 저녁 식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의사들은 체중과 체력을 유지하려는 노인들에게 정확히 이 조합을 권장합니다. 그 학교 선생님은 의사 없이도 그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단지 무엇이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지 알아냈을 뿐입니다. 터피 8. 킬바사와 사워크라우트, 갸일바사 앤드 사워크라우트, 킬바사 폴란드식 소시지, 1파운드, 사워크라우트 1병, 그리고 감자 1개. 감자를 두껍고 둥글게 썰어 무거운 냄비 바닥에 깝니다. 그 위에 킬바사를 썰어 올립니다. 사워크라우트 1병을 국물까지 통째로 모든 재료 위에 붓습니다.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40분간 조리합니다. 그것이 레시피의 전부였습니다. 감자는 소시지와 사워크라우트에서 나온 훈연 향이 나고 톡 쏘는 국물을 흡수했습니다. 킬바사는 증기 속에서 부드러워지고 달콤해졌습니다. 1972년에 킬바사 1파운드는 1달러였습니다. 사워크라우트 1병은 60센트였습니다. 이것은 노인에게 이틀 밤의 식사가 되었고 팬에는 풍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주방에서는 일요일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톱 7. 간과 양파, liver and onions, 소간 한 조각, 큰 노란 양파 1개, 그리고 베이컨 4줄. 미국 식료품점에 그 어떤 것보다 1달러당 더 많은 철분, 비타민 B 플리비, 단백질을 제공했던 저녁 식사입니다. 먼저 베이컨을 바삭해질 때까지 굽습니다. 얇게 썬 양파를 베이컨 기름에 볶아 달콤한 갈색 리본처럼 캐러멜화될 때까지 조리합니다. 간에 밀가루를 묻혀 같은 팬에 놓고 한 면당 90초씩 굽습니다. 그보다 더 오래 구우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한 세대가 이것을 싫어하며 자라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조리하면 부드럽고 풍부하며 거의 버터 같은 맛이 났습니다. 1960년대에 간 1파운드는 약 20센트였는데 정육점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간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먹는 것을 멈췄습니다. 영양은 어디로 가지 않았지만 지식은 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것을 먹는 노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절반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양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탑쑥, 옥수수 가루죽, cornmeal mush, 옥수수 가루 1컵, 우유 3컵, 그리고 버터 1큰술. 1850년부터 1965년까지 미국 전역의 시골에서 아침 식사이자 점심 식사였으며 종종 저녁 식사이기도 했던 음식입니다. 우유를 끓기 직전까지 두고 덩어리지지 않게 옥수수 가루를 천천히 저어 넣은 다음 버터를 넣고 냄비 전체가 걸쭉하고 크리미하며 향긋해질 때까지 10분 동안 젓습니다. 메이플 시럽이나 꿀 또는 소금 한 꼬집만 곁들여 그릇에 담아 뜨거울 때 먹었습니다. 남은 죽은 식빵 틀에 부어 하룻밤 동안 차갑게 식힌 뒤 다음 날 아침 두껍게 썰어 버터에 튀기듯 구웠습니다. 1955년에 옥수수 가루는 1파운드에 10센트였습니다. 한 봉지면 한 달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치아가 없고 조용한 가스레인지와 긴 저녁 시간을 앞둔 노인에게 이것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부드럽게 만들어진 생존의 음식이었습니다. 터프레이드, 빵과 우유 하루 진한 빵 몇 조각, 따뜻한 우유 1컵, 그리고 설탕 1숟가락. 이것은 200년 동안 에팔레치아 농촌 지역의 아이들을 먹여 살린 저녁 식사였으며 한 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과부들이 의지했던 저녁 식사였습니다. 빵을 큼직하게 뜯어 깊은 그릇에 넣습니다. 우유는 김이 날 정도로만 난로 위에서 듭니다. 빵 위에 우유를 붓고
30초 동안 그대로 둡니다. 빵이 부드럽게 부풀어 올라 거의 죽처럼 변합니다. 설탕은 그 맛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1952년에 빵 한 덩어리는 16센트였습니다. 우유 1쿼트는 21센트였습니다. 다음 수표가 나올 때까지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은 노인에게 이것은 훌륭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침까지 버티게 해주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사람이 요리를 그만둘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양 섭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주방은 한 사람이 쓸모 있는 존재였던 곳이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멈추면 그 쓸모도 멈춥니다. 쓸모가 멈추면 다른 무언가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재료로 만든 저녁 식사는 결코 돈을 절약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요리하는 행위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재료가 있다는 것은 노인이 여전히 식사를 준비할 수 있고, 여전히 식탁을 차릴 수 있으며, 의자에 앉아 크래커나 먹으며 포기하는 대신 여전히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먹여 살리며 그것을 저녁 식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존엄성이야말로 이 모든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음식은 단지 매개체였을 뿐입니다. 탑 3. 스플릿피 수프, 완두콩 수프. 스플릿피 반으로 쪼갠 완두콩, 한 봉지, 남은 햄뼈, 그리고 양파 1개. 이 세 가지 재료는 숟가락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걸쭉하고 셰프가 일주일 동안 정성 들여 끓인 것처럼 깊은 맛이 나는 수프한 냄비를 만들어냈습니다. 완두콩, 뼈, 깍둑썰기한 양파를 물이 담긴 냄비에 넣고 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푹 끓입니다. 완두콩은 녹아서 걸쭉한 녹색 죽처럼 변합니다. 햄뼈는 자신이 품고 있던 스모키한 풍미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내어줍니다. 1965년에 스플릿 피 한 봉지는 29센트였습니다. 햄뼈는 일요일 식사에서 남은 것이라 공짜였습니다. 이 수프는 노인 한 명이 4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었고 다시 들 때마다 맛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상원 식당에서는 1903년 이래로 매일 이 수프를 제공해 왔는데 가난하게 자란 모든 상원 의원들이 이 수프를 고향의 맛으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톱3. 핀토 빙과 콘브레드 말린 핀토빈, 강낭콩의 일종, 1파운드, 네모난 콘브레드 한 조각, 그리고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한 덩어리. 이것은 켄터키,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오자크 전역에 걸쳐 여러 세대의 미국인들을 길러낸 저녁 식사였습니다. 콩은 찬물에 하룻밤 불려둡니다. 다음 날 아침, 콩을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와 함께 냄비에 넣고 물을 2인치 정도 덮일 만큼 붓습니다. 국물이 어둡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리고 콩의 가장자리가 허물어져 크림 한 방울 없이도 크리미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푹 끓입니다. 콩이 익는 동안 주방에 하나쯤은 꼭 필요한 무소에 프라이팬에 콘브레드를 굽습니다. 콘브레드를 부수어 콩 국물에 넣고 그릇 하나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1962년에 말린 빈토빈 1파운드는 8센트였습니다. 이 냄비 하나면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었고 한 입 베어 물면 미국 남부 농촌의 전체 역사가 느껴지는 듯한 맛이 났습니다. 톱 2. 치킨 앤 덤플링 간단한 3가지 재료로 만드는 저녁 식사. 닭 다리살 2개, 캐네든 비스킷 반죽, 그리고 치킨 육수 1팩. 누군가 아프거나 슬픔에 잠겨 있거나 그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할 때마다 남부의 할머니들이 뚜껑 덮인 냄비에 담아 이웃집 문 앞까지 가져다 주던 바로 그 저녁 식사입니다. 고기가 뼈에서 떨어질 때까지 닭 다리살을 육수에 넣고 30분 동안 끓입니다. 뼈를 발라내고 고기를 잘게 찢은 다음
다시 약한 불로 끓이다가 비스킷 반죽을 숟가락으로 떠서 끓는 육수에 바로 넣습니다. 덤플링 반죽은 5분 만에 푹신하고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며 닭고기의 풍미를 속까지 흡수합니다. 냄비 전체가 수프와 스튜 사이에 걸쭉한 상태로 변합니다. 닭다리살 2개는 1달러였습니다. 캐네든 비스킷 반죽은 80센트였습니다. 3~4달러면 3일 밤에 저녁 식사를 만들 수 있었고 혼자 밥을 먹는 노인에게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도 예전에 자신을 위해 이것을 만들어 주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터프윌, 치킨 앤 라이스 닭, 다리살 2개, 쌀 1컵, 그리고 치킨 육수 1팩. 이것은 아이오와주의 한 학교 선생님이 생애 마지막 11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만들었던 식사였습니다. 73세에도 만들 수 있었고 손이 떨리기 시작한 84세에도 여전히 만들 수 있었던 식사였습니다. 무거운 냄비에 닭다리살의 껍질이 아래로 향하게 놓고 지방이 녹아 나오고 껍질이 짙은 마호가니 색이 될 때까지 굽습니다. 쌀을 붓고 닭기름에 1분 동안 볶습니다. 육수를 붓고 끓어오르면 뚜껑을 덮고 25분 동안 그대로 둡니다. 돌아와 보면 쌀은 닭고기, 풍미가 나는 육수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흡수했고 닭다리살은 포크만 닿아도 부서질 정도로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누군가가 사랑했던 모든 일요일의 냄새가 났습니다. 닭다리살 2개는 1달러였습니다. 쌀 1컵은 몇 페니에 불과했습니다.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노인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듯한 맛이 나는 4일 밤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살아 숨쉬는 주방의 맛이 났습니다. 예전에 요리했던 그 여인의 맛이 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요일의 맛이 났습니다. 이번 주에 이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딱 하나만요. 토마토 소스 달걀, 감자 수프, 치킨 앤 라이스. 직접 만들어 보세요. 텔레비전 앞 의자가 아니라 식탁에 앉으세요. 자리를 세팅하세요.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어떤 것을 시도해 보았는지 저에게 말해주세요. 튀긴 볼로냐 샌드위치가 스플리피 수프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지 알고 싶거든요. 다른 분들의 할머니도 주방 서랍에 3장의 인덱스 카드를 보관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가난의 식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진짜였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세대를 먹여 살리고 존엄성을 지켜준 식사였습니다. 여러분의 할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생존과 소박한 주방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재료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씨앗을 함께 심어봅시다. 과거에서 온 다음 보물이 곧 열릴 것입니다.